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된 아들 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남편의 실체가 밝혀졌을 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현재는 하루빨리 정리했던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대학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를 만나면서 제 삶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만나게 된 터라 반갑기도 하면서 얼떨떨한 상태였어요. 그날은 저와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었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죠. 친구도 옆에 남자가 있길래 결혼했냐고 물어보니 결혼은 하지 않고 남자친구라는 말을 꺼내길래 좀 놀라긴 했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를 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었고 친구도 저녁 식사를 하려고 왔는지 같이 합석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동안 어느새 레스토랑 마감 시간이 되어버릴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다음에 또 만나길 약속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항상 친구들 사이에 함께 있었고 그렇게 나쁜 기억은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여대 시절 1,000원짜리 학식도 안 쏘던 짠순이이긴 했었죠. 함께 했던 친구들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학식을 쏘긴 했었는데 친구는 대학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남들한테 돈을 쓴 적이 없었을 만큼 학교에서 짠순이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이 못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친구니까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많이 바뀐 건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좋았다고 저와 남편이 먹은 금액을 대신 결제를 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많이 놀랐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흐른 만큼 친구의 성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와 몇 번 더 만나게 되다 보니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로 지내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야? 그 남자분 성격도 좋은 게 꽤 괜찮은 사람 같던데.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나는 네가 결혼을 안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어. 그러게. 살다 보니까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 혼자 사는 것도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결혼을 하면 그 사람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 나는 그냥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그런 관계가 좋은 것 같아. 원할 때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이런 삶에 만족하고 있어. 너 성격도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대학 시절 때는 낯을 많이 가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고 돈 씀씀이도 그때와는 비교가 되질 않는데? 사람 앞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졸업하자마자 일찍 돌아가시고 아끼면서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 그때부터 많이 바뀐 것 같아. 한 번뿐인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리고 나 접대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생각보다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맞춰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요즘 들어 그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만 만나자고 얘기했어. 널린 게 남자인데 아쉬울 거 없잖아? 친구의 인생은 남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 모습이 엄청 부러운 건 아니었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을 살피기 위해 나 자신은 돌볼 수 없이 살아가다 보니 대학 시절 때 자유로웠던 그런 삶이 그리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보고 싶다며 선물까지 사놨었다는 말에 그날 남편한테 먼저 사정을 얘기하니 놀러와도 괜찮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죠. 그렇게 친구와 함께 저희 집에서 맥주 한잔 하자며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초대를 했어요. 아이들은 친구가 사온 게임기에 푹 빠져서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좋았었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라 생각했었지만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 아이들의 잠자리를 봐주고 나왔는데 친구와 남편이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주고받는 시선에서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저는 둘 다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아 자리를 그만 정리하려고 헛기침을 하면서 걸어 나오자 저를 의식한 친구는 시간을 보더니 많이 늦었다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그렇게 친구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친구가 집에 갔는데도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나 애들 방에 있는 동안 무슨 얘기를 했길래 혼자 실실 웃고 있어? 당신 원래 그런 성격 아니잖아. 다른 여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면서 아까 보니까 아주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데? 술 취했을 때는 항상 입조심하는 게 좋은 거야. 괜히 말실수해서 좋은 관계 틀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당신 학창시절 얘기 들었지? 대학교 때 꽤 이름을 날렸다던데? 나는 처음 들었던 거라 상당히 놀랐다니까. 당신 춤 동아리였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친구는 저와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남편한테 얘기했는지 저는 이미 잊고 살았던 과거를 전부 다 털어놨다는 거에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남편은 제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그 모습이 재미가 있었는지 계속 놀리고 있었습니다. 약간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였고 술도 어느 정도 먹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친구한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전화조차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워낙 바쁜 친구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도 친구는 번호까지 바뀌어 있는 상태였죠. 무슨 일인지 몰라 걱정되긴 했었는데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부터 남편한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당신 요즘 집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애들이 당신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쳐 잠이 들었잖아. 내 전화 안 받을 거면
핸드폰은 뭐하러 가지고 다녀? 아이,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왜 그거 가지고 화를 내? 나 신경 쓸 시간에 애들이나 더 챙겨줘. 다 먹고 살자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으면서 뭐 때문에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건데 하루 이틀이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겠지만 지금 당신이 밤만 되면 내 전화 안 받은 지 얼마나 된 줄 알아? 벌써 한 달이나 됐다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던데. 당신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뭘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 맨날 회사 짐 말고 내가 뭐 하는 게 있기라도 한 줄 알아? 요즘 일이 바빠서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이상한 쪽으로 몰아갈 거야? 그럼 뭘 했는지 나한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랬던 적이 있었어?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문자라도 한 통 남겼는데 지금 당신은 꼭 하는 행동이 바람 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마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건 아니지? 나는 몰라도 아이들한테까지는 상처 주는 행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 믿어도 되는 거지? 앞으로 연락하는 게 좀 귀찮더라도 문자 한 통 정도는 남겨줘. 그래야 안심이 될 거 아냐. 남편은 제 말을 듣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의 변해버린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뿐이었지만 회사 일에 항상 열심이었던 남편인지라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에 일단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남편의 변화되지 않은 행동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할 때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안 됐었던 친구가 뜬금없이 만나길 원한다는 말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일단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죠. 갑자기 연락도 끊기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려서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얼굴도 많이 부어 보이고 살도 좀 찐 것 같은데? 나 지금 임신했어. 계획에는 없던 일들이라 너무 충격받아서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거든. 오늘 내가 나온 건 정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뭐? 임신?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그새 결혼할 남자가 생기기라도 한 거야? 네가 실수를 할 거라곤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게? 이건 뭐야? 이거 너한테 주는 위자료야. 질질 끌지 않을 거고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수철 씨 아이 가졌어. 지금 내 뱃속에 수철 씨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충격받아서 한동안 연락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막상 내 몸에 변화가 생기고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걸 보니까 수철 씨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더라고. 나랑 만나자고 하는 거 계속 만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전에 얼굴 보고 얘기했어. 수철 씨는 나랑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고 있어. 너한테 아직 얘기를 못했던 것 뿐이야. 네가 친구고 예정을 생각해서 봉투 안에 5억 넣어놨어. 그 정도면 위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시끄럽게 일 크게 벌이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자.
뭐라고? 그니까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너 뱃속에 지금 우리 남편의 아이가 들어섰다는 거야? 너 지금 나 놀래켜 주려고 연기하는 거지? 너는 내 친구잖아.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둘이 언제부터였는데? 설마 그때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부터였던 거야? 아니, 사실 그 전부터였어. 우리 레스토랑에서 같이 식사했었잖아. 그때부터 우리 둘 따로 만나오고 있었어. 그래서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던 거고. 나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는데 그때 레스토랑에서 너랑 내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을 때 무언가 내 발을 툭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슬쩍 발밑을 봤는데 처음에는 수철 씨가 너한테 장난치려는 걸 실수로 내 발을 건드리는 줄 알았는데 계속 툭툭 치더라고. 그래서 수철 씨를 슬쩍 쳐다봤는데 일부러 나를 의식하는 듯 건드는 것 같길래 좀 당황스러웠었거든. 그날 처음 느껴보는 색다른 긴장감과 느낌이 싫지 않았던 나는 수철 씨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 그날 네가 화장실 갔을 때 우리는 따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지금까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야.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수철 씨가 나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어. 당연히 나는 네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가정이고 절대로 수철 씨와는 이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이 사태까지 오고 말았던 거야.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배가 불러가다 보니 수철 씨는 최대한 빨리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 한 집안의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 알아.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지.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진짜 인연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너는 내 친구이지만 이 감정을 언제까지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야. 5억이면 그 사람 것까지 위자료는 충분하니까 정리해줄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 너는 아이들도 다 커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오죽 미안했으면 게임기 들고 너희 집에 찾아갔겠어? 네가 아이들 재우러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벌써 할 것 다 하고 있었어. 최대한 걸리지 않으려고 감정 조절하느라 힘들었었지만 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잖아? 이제 그만 수철 씨 보내줘. 나 정말 수철 씨 사랑하고 있어. 이런 감정 처음 느껴봐. 결혼할 거고 앞으로 태어날 수철 씨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하루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네가 한 말 조금도 거짓이 없는 거지? 정말 우리 남편이랑 함께 살고 싶은 거야?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어? 내 모든 걸 걸고 수철 씨를 사랑하고 있어. 남은 인생 함께 할 거고 한날 한시에 눈 감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 네가 준 5억 내가 받을게. 하지만 이건 너한테 받는 위자료고 그 사람한테는 따로 받을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 각서 써. 절대 반품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너랑 나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많이 참고 있기 때문이야. 너한테 받은 배신감도 엄청 크지만 그 사람한테 정말 질려버렸거든. 결국 또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질렀지만 어쩌겠어. 벌써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는데.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너와 내가 나눈 대화에 대한 영상 증거물로 남겨놔야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겠다는 각서까지 전부 다 작성해줘. 그럼 깔끔하게 그 사람과 도장 찍고 너한테 보내줄게. 저는 친구한테 모든 증거물들을 받아내었고 남편을 보내주는 대가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도저히 믿기지 않은 남편과 친구와의 관계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람의 한계를 시험해버린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집으로 가려는 걸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반겨주셨지만 제 얼굴이 붉어진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자 시부모님께서도 뒤따라 오셔서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심각해진 제 얼굴에 시모가 한마디 하셨죠. 왜 또 그래? 우리 아들이 이번엔 뭘 잘못했길래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가 싶었는데 그새 또 사고를 치기라도 한 거야? 아유, 그럴 리가 있겠소? 내가 한 번만 더 문제 일으키면 그땐 두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고까지 했었는데 정신 차렸으니까 지금까지 조용했었던 거지. 아유, 며느리 얼굴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상당히 불편해 보이잖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 네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아니? 제가 왜 찾아왔겠어요? 다 그 사람 때문이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 전혀 빗나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또 사고를 쳤네요. 전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질렀다고요.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제 친구와 바람을 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인 줄 아세요? 벌써 친구 뱃속에 새끼까지 쳐버렸어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봐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언제 이혼할지 몰라 준비해뒀던 서류에 도장 찍으려고요. 뭐라고? 수철이가 지금 아이까지 만들었다는 거야? 한바탕 난리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시작인 거야? 그놈은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놈이야? 여보, 지금 당장 수철이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요. 내가 그놈을 가만두나 봐라. 당신도 그놈 아예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시부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서는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무덤덤하게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현관에서 들어오기도 전에 양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바람 피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일을 저지르냐고 남편의 멱살을 잡은 뒤 흔들어 대셨습니다. 시부는 베란다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그 사람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두 분은 없을 테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윤미 씨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아이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그런데 이게 나인 걸 어쩌겠어.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당신도 이제 갈 길 가면 좋을 것 같아.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정리하자. 당신은 내 친구 윤미 인생까지 망쳤어. 걔도 처신을 잘못했지만 제일 나쁜 놈은 바로 당신이야. 우리 아이들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러? 이런 식의 삶이 행복한 줄 알아? 결국 당신도 불행만 찾아오게 될 거라고. 나는 평생 당신을 원망하면서 살 거야. 저번에도 바람 피우다 걸려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의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을 저질러? 아이들이 불쌍해서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눈물을 삼키면서 참아왔던 건데 당신이 또다시 모든 걸 망쳐버렸다고.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퍽이나 그러겠다. 당신은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리겠지. 나니까 당신을 지금까지 통제하면서 살아왔지. 아무것도 모르는 윤미가 당신이랑 살면 걔는 아마 버티지도 못할걸? 이미 엎어졌고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맞춰주고 끝내야 할 거야. 저번에 바람 피웠을 때 작성했던 각서 기억나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들로 같이 만들었잖아. 한 번만 더 바람 피우면 지금까지 살면서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 전부 다 나한테 주기로 약속했었지? 그리고 아이에 대한 문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그랬었잖아. 그때 했던 모든 내용 전부 다 들어줘야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소송 들어갈 거고 당신이 원하는 이유는 절대 없을 거니까 하루빨리 나랑 정리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은 몸만 나가. 어떻게 할 거야? 소송으로 갈래? 아니면 당장 이혼할래? 남편은 집에서 윤미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좋은 소식 들려줘야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빨리 이혼하겠다며 함께 살면서 모았던 재산에 대해선 각서에 적힌 내용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고 저희는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서 이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린 상황이라 최대한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설명해 주었지만 아이들은 남편이 과거에 바람을 피우면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짐작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 묵묵히 저를 따라와 주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포기할 정도로 제 친구한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버렸고 남편과는 법적으로 완전 남남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한편으론 마음이 후련했었어요. 저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었고 과거에 대해 후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또 다른 행복을 찾아 살아가던 어느 날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상간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할 말이 있다며 전화 좀 받아달라고 문자를 남기길래
다시 연락이 왔을 때 통화 연결을 수락했고, 상간녀는 한층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면서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나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결혼식 올리려고 하는데 너는 올 거야? 그래도 우리 둘의 관계를 연결해 준 게 너잖아. 꼭 축하받고 싶은데 와줄 수 있는 거지?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 말 하려고 전화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던 거야? 너는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니? 남의 가정 무너뜨리고 얻은 사랑이 평생 유지가 될 것 같아? 그동안 그 사람이랑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고민 많았었거든. 그런데 네가 모든 걸 해결해줘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거기에다가 돈까지 지어줬잖아? 네가 부모님 재산 물려받아 돈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사람 보는 눈은 너무 형편없다. 그 사람 바람둥이야. 너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한테 찝쩍거리다가 나한테 걸려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재벌은 난 못 준다고. 지금은 서로 눈만 마주쳐도 불꽃이 튀기겠지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니? 그건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수철 씨는 나 말고 다른 여자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했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거야. 내가 수철 씨 뺏어가서 배 아프니? 그런데 어쩌겠어. 이게 인생인데. 결혼식 오지 못한다고? 그래도 대학 동기들 다 초대해서 너한테도 연락한 건데 어쩔 수 없지 뭐. 앞으로 잘 지내라. 제가 결혼식에 가서 동기들 보는 앞에서 난리치면 어쩌려고 저를 초대한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행복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전화번호도 바꾸고 상간녀와 전 남편과는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을 지역으로 옮긴 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휴식이 필요했고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 여행이나 가려고 동해바다로 출발하고 있는데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가 꽤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길 한복판에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들리길래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니 길거리에 전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머리채를 잡은 뒤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새 또 병이 도졌는지 다른 여자를 만난 듯 보였어요. 상간녀의 목소리가 차에까지 들려왔죠. 지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다른 여자한테 눈길 주는 거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내 친구처럼 나도 버리려고 작정한 거야? 저 여자 누구냐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밖에 모른다고 했잖아. 아이 깨겠다. 제발 그만 좀 해. 어떻게 해야 나를 믿어주겠어? 다른 여자한테 눈길 안 줬다니까?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 이제 막 태어났어. 오늘 기분 좋게 외식하러 나왔는데 나 불편하게 만들면 알아서 해. 차라리 땅만 보고 걸어 다녀. 당신은 그 눈이 문제야. 다른 여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잖아. 어떻게 하면 꼬실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요즘에 왜 집에 늦게 들어와? 내가 연락하면
바로바로 받으라고 했잖아. 나를 진짜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당신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남편이 연락이 뜸해진다는 건 또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그녀의 인생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쓸데없이 남의 가정 건드려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 한심스러웠네요. 제가 봤을 때 전 남편은 무조건 다른 여자가 있는 게 확실해 보였죠. 조만간 서로 갈라섰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 같네요.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나한테 전화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제가 손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질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승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은 웃음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절대 그 맛을 끊지 못한다는 걸 이번 계기로 알 수 있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에는 언제나 평화와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아직까지도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네요. 어느 날 남편의 정장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안쪽 주머니에 소지품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던 도중 쪽지 하나가 나오길래 펼쳐보니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더라고요. 자동차 영업사원이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지역이 많다 보니 손님의 전화번호일까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정장을 세탁소에 맡겨 두었어요. 영업사원이라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은 옷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세탁소에 들렸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도중 사람 상대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남편 목에 기름칠을 좀 해주려고 삼겹살 좀 사려고 정육점에 들어가려 하는데 제 옆으로 순식간에 지나간 차량 한 대가 남편 차량의 번호판이더라고요. 골목길로 들어가길래 삼겹살을 구매한 뒤 골목으로 들어간 곳으로 걸어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도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 시간 맞춰서 들어올 줄 알고 문자 한 통 남긴 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 늦은 시간이 돼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평소에는 좀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를 주는데 그날은 연락 한 통 없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영업을 할까봐 방해되지 않게 웬만해선 큰일 아니면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제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네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녁은 먹었냐며 많이 피곤한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영업하는데 문제가 좀 생긴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있길래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까 밖에서 당신 저녁에 삼겹살 좀 구워주려고 정육점에 들리려고 했는데 내 앞으로 순식간에 지나쳐서 골목길로 들어가더라고. 얼굴 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일단 집으로 들어왔지. 그리고 아까 세탁소에서 정장 맡겼는데 주머니에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하나가 있더라. 손님 전화번호인 거야? 테이블 위에 올려놨으니까 잘 챙겨. 당신밖에 없네. 고마워. 오늘 마지막 손님이
나랑 꽤 오래 거래하셨던 분이라 친분이 좀 있는데 아까 목욕탕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잠깐 다녀온다는 게 나와서도 술 한잔 하다 보니까 당신한테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도 차 한 대 계약은 달성했네. 이번 달도 실적 좀 되겠어. 그분이 그래도 나를 좀 신경 써주시는 분이라 이번에 지인분들 것도 알아봐달라고 하시길래 내일도 아마 정신 없을 거야. 만약 연락하지 못하면 당신 먼저 저녁 먹고 쉬고 있어. 늦어지면 문자라도 한 통 남겨두도록 할게.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일단 저녁은 당신 혼자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지? 우리 딸 아인이는 언제 잠든 거야?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놀아줄 시간도 없네.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놀이공원이라도 갈까? 그럼 나야 좋지만 당신이 많이 피곤할까봐 그렇지. 아인이도 아빠 언제 오냐고 칭얼거리다가 겨우 잠들었어. 남편은 아빠를 기다리다 지쳐 잠들어버린 딸의 얼굴을 한번 확인한 뒤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누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던 남편의 모습을 보니 불쌍하면서도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30평대 자가집을 장만할 만큼 정말 많이 노력해 왔었죠. 저 또한 프리랜서로 일을 해오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최선을 다해 가정을 꾸려왔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땡전 한 푼 없는 남편과의 결혼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저와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남편은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죠.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남편과 맞지 않은 일들 때문에 퇴사를 밥 먹듯이 했지만 어느 날 차량 영업사원의 모습을 보고 의욕이 생겼는지 그때부터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 뛰어들었었죠.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매일 일하는 모습은 즐거워 보였고 그런 모습들이 손님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판매 실적과 직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인정해 주시면서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위의 건강을 생각해 꽤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었죠.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을 사위로 인정하게 되었고 직업상 끼니를 거르게 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 남편이 굶지 않게 엄마는 뒤에서 꽤 많은 걸 신경 써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인정받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엄마가 조서방 근무하는 매장에 찾아가서 음식을 건네주고 나왔는데 어떤 여자 손님이 내 뒤를 따라오더라고. 조서방이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길래 내가 만든 음식을 건네줬거든. 그런데 뒤따라오던 여자 손님이었는지 차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일단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 조서방이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마트에서 음료라도 좀 사서 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탄산음료 몇 개 사서 매장에 두고 가려 하는데 조서방이 글쎄 내 뒤를 따라왔던 여자와 손을 잡고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길래 너무 놀란 나머지 매장 문 앞에다 음료만 놓고 집으로 돌아왔거든. 조서방이 영업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좀 전에 봤던 모습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놀란 나머지 그 자리를 급하게 벗어나긴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네. 네가 매장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 좀 해보는 게 좋겠어. 엄마가 잘못 보셨겠죠.
그이가 그런 식으로 가볍게 행동할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 엄마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손님들이 오는 자동차 매장에서 동네 사람들도 그이가 유부남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엄마 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멀리에서 지켜보셔서 잘못 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어차피 조금 있다 찬압 가지러 가야 하니까 매장에 들리도록 할게요. 요즘 엄마 건강이 너무 허해졌나 보다. 조만간 저희 좋은 데 가서 몸보신 좀 하고 오는 게 좋겠어요. 그이는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계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흥분한 엄마를 진정시킨 뒤 전화를 끊었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뭔가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급하게 매장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동안에도 엄마가 두 눈으로 보셨던 것들을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남편이 일하고 있던 자동차 매장에 도착을 했는데 창밖에서 남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엄마가 말한 여자는 없는 것 같아 차를 주차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은 제 몸을 굳어지게 만들었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남편의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네요. 남편은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산의 진미 음식들을 펼쳐놓고 처음 본 여자를 자기 무릎 위에 앉혀놓은 뒤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주고받고 있는 눈빛은 누가 봐도 정말 연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아무것도 못한 채 둘이서 좋다고 웃고 떠들며 즐기고 있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매장 안으로 뛰쳐 들어가 남편의 머리 끄덩이를 잡고 난리치려 하는데 매장 안에 있던 화장실에서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걸어 나오셨어요. 그리곤 저희 남편과 처음 본 여자가 서로 애정행각을 나누고 있는데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엄마가 만든 음식들을 맛보며 남편과 여자의 모습을 보고 흐뭇한 표정을 보이고 계셨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숨죽일 수밖에 없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을 전부 촬영한 다음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는데 남편이 손님의 전화를 받았는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모와 여자는 남편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은 전화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다행히 제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뒷자리에 타고 있던 시모가 차에 올라탄 남편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시모는 내연녀에게 임신 8주 차인데도 입덧 하나 없다고 신기해하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처음 본 여자의 뱃속에 아이가 8주 차나 되었다는 시모의 한마디는 남편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었죠.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매장 안에 있던 엄마가 만든 음식들을 챙기더니 차에 다시 올라탔고 배를 쓰다듬고 있던 여자의 입에 손수 넣어주며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얼굴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결국 그 자리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데 제일 걱정됐던 건 아무래도 한창 이쁜 짓을 많이 하는 제 딸이었어요. 맨날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던 딸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괴로워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눈앞에 펼쳐졌던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차가 멀리에서 신호에 걸려 대기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뒤를 밟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차에 시동을 걸어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다시 차에 올라타 출발한 남편을 뒤쫓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골목에서 사라졌던 그 길로 또다시 진입을 하길래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라가니 그곳은 다름 아닌 내연녀의 집이었네요. 그리곤 시모와 내연녀가 차에서 내렸고 남편은 내연녀를 부축해주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와 남편이 내연녀의 집에서 나와 급하게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목격하게 된 터라 더 이상 남편과 시모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차 안에서 내연녀의 집을 바라보며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만들어 놓고 시모와 함께 이런 사실을 전부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남편과 시모와 그리고 내연녀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도 이미 상처받은 마음 풀리지 않을 게 뻔하지만 그래도 제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 만큼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당해야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내연녀의 집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게 되었고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복수를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죠. 엄마에게는 그냥 손님이었다고 대충 둘러댄 뒤 그날 이후 꽤 오랜 기간 동안 남편 몰래 증거물을 확보한 뒤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터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와 조서방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기력이 많이 딸려 보인다면서 정성이 가득 담긴 사내 진미의 음식들을 준비해 오셨길래 제가 대신 전달해 주겠다고 얘기한 뒤 남편의 자동차 매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손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억지로 미소를 띈 뒤 테이블 위에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올려놓고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남편과 눈 인사를 건넨 뒤 저는 집에 돌아가는 척 연기를 하며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에 올라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고 잠시 뒤 내연녀와 시모가 서로 팔짱을 낀 채 백화점에 다녀왔는지 양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네요. 남편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세팅하고 있었고 시모와 내연녀가 자리에 앉아 찬압 뚜껑을 여는 순간 시모는 제가 준비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는지 손에 쥐어들더니 잠시 뒤 시모는 내연녀의 머리끄덩이를 사정없이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던 시모 앞에 제가 나타났네요. 제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다들 뭘 그리 놀라고 그래? 어머님이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건 모든 내용을 들었다는 건데 이제 어쩌실 거예요? 저놈은 하라는 영업은 안 하고 다른 여자와 이중으로 살림을 차렸는데 그걸 제가 알아버렸네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은 좋다고 받아들여 주셨고요. 그런데 왜 머리끄덩이를 잡으셨어요? 임신한 몸인데 그러다 유산되면 어쩌려고요?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우리
뒷조사하고 다녔던 거니?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내 아들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 정도에 가지고 지금까지 힘들게 일궈놓은 가정을 깨트릴 생각은 아니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아이니가 너 이혼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 네가 이 사실들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수습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단다. 너는 심히 말을 들어야지. 내 속은 그동안 어땠는지 아니? 매일 불안한 마음 가지고 두 발 뻗고 잔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밝혀줘서 정말 고맙구나.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해라. 우리 집안 문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미 온 동네가 벌써 어머님과 저 사람이 저지른 인간 이하 행동들이 전부 다 퍼지고 있을걸요? 임신이라고 했던 저 여자가 임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시니까 그동안 어머님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동안 다들 나 몰래 연기하면서 가지고 논 건 미안하지 않았나 봐.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고 어머님이 저 여자한테 받은 배신은 엄청나게 큰 상처로 오셨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저 인간은 하라는 영업은 안 하고 꽃뱀한테 넘어가서는 영업을 당하고 있는데 제 속이 어떨 것 같아요?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할게. 처음에 차를 한 대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몇 번 상담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꼬리를 치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걸 강하게 뿌리치고 그만 나왔어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미 이 여자한테 푹 빠져버렸고 해선 안 될 행동까지 저질러 버렸어. 그런데 갑자기 임신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매장으로 찾아왔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저 여자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밖엔 없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온 가족한테 알리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끌려다녔던 것뿐이야.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데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가볍게 잠깐 만나고 끝내려 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한 건 아니라고.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 떠받들면서 살게.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신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들을 전부 저 여자한테 넘겨준 거야? 끝까지 거짓말 할래? 내가 어디까지 미행했을 것 같아?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한테 가려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다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내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 당신은 나랑 함께한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니? 아이니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봤어? 아들, 너 저 꽃뱀한테 전 재산을 넘겨줬다는 게 사실이야? 이런 정신 나간 놈? 당장 경찰에 전화부터 해야 되겠다. 어머님이 큰 소리칠 입장은 아니시죠. 애교 많고 부침성이 좋은 저 꽃뱀이 며느리로 훨씬 더 마음에 든다며 조만간 저를 내칠 거라고 하셨잖아요. 둘 다 똑같으면서 끝까지 거짓말로 저를 농락하는 건가요? 아버님, 이제 그만 나와주세요. 시부는 모든 상황을 뒤에서 듣고 계셨고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남편과 시모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이성을 놓아 버리셨습니다. 시부가 나타나자마자 남편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시부에게 멱살이 잡힌 채 주먹이 얼굴에 내리꽂혔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부모님이 급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남편과 시모는 너덜거린 상태로 저희 부모님을 보며 경악을 하셨고, 엄마는 시모에게 냅다 달려가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드셨네요. 모든 증거물들을 저희 부모님께 전달해 드린 뒤 매장으로 와달라는 메시지에 급하게 달려오셨고,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들면서 남의 가정을 깨고 무사할 것 같냐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의 남편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불행을 불러일으켰는지 뒤늦게라도 깨달을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도 모두가 달려들어 남편에게 화를 내서 그런지 오히려 저희 가족들에게 화를 내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어떻게 살면서 한 여자만 만날 수 있어요? 영업하면서 주위에서 보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새끼치고 있던데, 저도 한 가정만 보고 사는 게 너무 미련한 행동 같아 결혼 생활 말고 연애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나요? 저도 남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 사람이랑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 내가 왜 밖으로 돌았겠어? 당신이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밖으로 돌게 된 거라고. 아내로서 가정을 위해 충실했다고 말하지 마.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그 기간만큼 외로운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다고.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을 어루만져준 게 이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아직까지 뭘 잘못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어떻게 혼자만 생각해? 여자인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맨날 다른 집에 들어가 웃음 팔면서 정수기 한 대 사달라고 애원을 하는 내 심정 당신이 뭐라는데? 학교 애들이 아이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물장사하는 엄마라고 놀려댔대. 그런 말을 듣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훔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도 이혼인데 잘 됐네. 저 더러운 꽃뱀한테 거지가 될 때까지 물려 뜯겨봐야 정신 차리지?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날 생각 하지 마.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힘들게 모아둔 재산까지 전부 다 꽃뱀한테 넘겨줘 놓고서 오히려 큰 소리치는 남편은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한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 집안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제 마음은 걸레처럼 너덜거리게 되었네요. 시모는 모든 상황을 다시 바로잡고 싶었는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절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연녀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저를 내치려고 생각했었으면서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왔는지 손해보게 될 것들이 많아지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하셨어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자식놈이 저렇게 되어버렸네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신다면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제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딸 하나 낳아놓고 둘째는 가지려 하지 않으니
제가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저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내심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들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네요. 뒤늦게 바로 깨달았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저희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이가 안쓰러워 4시간 버려가면서 몸에 좋은 음식 해다 먹였는데 모두를 속이고 뒤에서 호박씨나 까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저희 집안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안 봐도 눈에 훤하네요. 용서는 없을 테고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서방이 지금 저희한테 나타내는 태도를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이미 저 여자한테 재산을 넘겨줄 정도면 내 딸에게는 마음이 떠난 상태인데 받아줘봤자 저희 가족은 불행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엄마의 말을 끝으로 저희는 시댁지방과 내연녀를 상대로 현재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이네요. 이런 상황들이 참 답답할 뿐입니다. 제 딸에게는 이런 상황을 아직 알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너무 큰 일이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멀리에서 일하러 갔다고 둘러댔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지금 현재 법적 소송 중이고 숙려 기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연락 한 통 없는 중이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계시네요. 좋게 해결하길 원하고 있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상황들을 제 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는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 정수기를 팔러 고객님 집으로 향하고 있네요. 웃지 못할 상황인데 웃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최근에 병원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시부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건강의 악화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 시부의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셨고 호랑이 같은 성격을 가지셨던 시부가 기력이 약해지셔서 한마디 말조차 하기 힘드실 정도로 괴로워하시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언제나 저희 옆에 계실 줄 알았는데 시간은 매정하게도 시부를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부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겠지만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될 시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그동안 남편이 저희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고발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어느 날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직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라 저도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에게 아들을 중퇴시켰다고 충격적인 말을 건넸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애를 갑자기 중퇴시키면 어쩌자는 건데?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그걸 왜 내가 당신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건데?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다 생각이 있어서 결정한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놈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게 문제야. 나중에는 나를 잡아먹을 정도로 올라올 놈이라니까. 초장부터 싹을 잘라놔야지. 안 그럼 내가 잡아먹히겠어.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다던데. 머리 좀 커졌다고 벌써부터 애비한테 대들어야 되겠어? 제가 뭔데 우리 회사들을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와?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고 그놈이 앞으로도 잘 되는 꼴은 못 보니까 중퇴시킨 거 취소하지 마. 만약 당신도 내 결정을 거절한다면 그땐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 알겠어? 저놈은 막노동이나 하면서 살라 그래. 내가 봤을 때 그게 딱이야. 그리고 오늘 집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워낙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걱정돼서 물어보기라도 하면 신경 쓸 거 없다며 화부터 내는 성격이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은 너무 당황스러웠고 울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남편이 교장을 만나 바로 중퇴 처리를 해서 충격을 받은 제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전교 1등 하던 제 아들이 갑자기 중퇴를 하게 되는 돌발 상황이 생겼으니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겠죠. 일단 중퇴 처리를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담임에게 취소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남편과 교장과의 단둘이 진행된 사항이라 담임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며 직접 학교로 찾아와 교장과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방법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 교장을 만나려 했지만 남편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까봐 교장에게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장은 저를 전혀 만나주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 방이 조용하길래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지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었네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한 돌발 행동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할 말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아들의 결정에 대해 토단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피해오면 네가 책임질 거니? 내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저질렀겠어? 그래서 안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하나뿐인 어머님 손자가 지금 그이 때문에 중퇴를 당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셔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시는 건가요? 제발 그 사람 설득 좀 시켜주세요. 나는 싫다. 내 손까지 넘어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손자가 많던 적던 아들 말 안 들었다가 집안 난리 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거라. 아니면 검정고시 보던가. 찾아보면 방법은 많이 있잖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머님 정말 실망이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뭐 네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어서 여태까지 끼고 살았는 줄 아니? 시모는 제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성격이 워낙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혹시라도 시모가 도와주셨다가 남편이 분노를 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걸 원치 않으셨는지 아예 귀를 닫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를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울렸고 번호를 확인해 보니 시부가 해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가족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죠. 몇 년간 해외로 이주한 회사를 안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동안 시부의 얼굴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시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좀 전에 있었던 서러웠던 상황들이 북받쳐 올라왔는지 오열을 하게 되었고 시부는 전화를 하시자마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제가 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나가자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보고 시댁으로 서둘러 와주길 바라셨어요. 저는 시부의 말대로 아들과 함께 시댁을 찾았어요. 그렇게 현관문 앞에 다가가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시부의 언성 높은 목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전부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용서를 구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부는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며느리가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걸 거절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으면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분명 얘기했지만 며느리가 오면 보자마자 당신 잘못부터 인정해.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이 집에서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여태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풍족할 정도로 살게 해줬는데 이 정도도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며느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당신은 내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안 돼.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해외로 떠나시기 전 제 아들한테도 정말 잘 대해주셨었는데 몇 년간 해외로 가신 이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저에게 조금도 행복감을 주지 않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얼굴을 더 붉히시기 전에 서둘러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었고 제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남편은 안 좋은 분위기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밀치고 현관문을 활짝 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으로 들어가길래 저와 아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부모님은 붉어진 얼굴로 저희 부부를 바라보았고 시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상태셨기 때문에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남편으로 인해 중태를 당해야만 했던 상황을 다시 바로잡길 원하셨죠. 너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선민이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지금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될 나이라 뒤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는 선민이를 학교에서 중퇴하게 만들어? 그것도 본인 의지와 전혀 상관없었는데 강제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며느리한테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고 있었더니만
네가 뭔데 회사를 이어가네 마네 하면서 내 손자한테 상처를 주는 건데?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회사에 온전히 몸 담그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작 내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낙하산 탔으면 남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잘 처신을 해야 되는 건데 네가 직접 집안 망신을 다 시키면 되겠어? 마지막으로 좋게 얘기할 때 제자리로 돌려놓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땐 말 안 해도 잘 알지? 10원 하나 물려줄 마음 없으니 생각 잘해야 될 거다. 너 말고도 회사 운영해줄 사람 회사에 넘쳐난다. 내 손자의 눈물을 보이게 만든 건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용서는 절대 없으니 2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땐 나와 인연 끊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먹었지? 아버지가 지금 해외에서 장시간 계시다가 갑자기 국내로 넘어오셔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놈이 나를 받고 내 머리 위를 군림하려는 모습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서 애초부터 싹을 잘라내려는 게 그게 뭐 잘못됐나요? 남편과 시부는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편은 자기 아들을 중퇴시켰으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시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자신이 손해보게 될 일들이 훨씬 많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아들의 중퇴 문제를 철회하게 되었고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와 남편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었지만 시부는 그래도 당신 아들이라고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많이 참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시모와 더욱더 안 좋은 감정 상태를 이끌어가게 되었죠. 아들은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학교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고 제 눈앞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들과 단둘이 오래간만에 밖에서 외식을 하기 위해 시내로 나섰는데 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던 도중 아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길래 고개를 돌려 그곳을 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행복이 가득해 보였고 양쪽 손에는 아들과 비슷해 보이는 여자애들이 손을 잡고 아빠라는 말을 조금 더 어색함 없이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에 그 뒤를 급하게 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은 어느 한 식당으로 들어가 어떤 여자와 애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네요. 그걸 본 아들은 무턱대고 남편에게 달려가 소리치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제가 갑자기 나타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 본 애들과 어떤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 뒤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보다 그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남편의 행동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좀 전에 당신 손을 잡고 가던 저 애들이 아빠라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두 귀로 들었으면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당신이 들은 그대로야. 내가 애들 아빠고 이 사람은 내 마누라다. 당신 지금 나 몰래 뒤에서 2집 살림하고 있었던 거니?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소홀했던 거였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뒤통수 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본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저 여자애들, 선민이랑 나이대도 비슷해 보이는데 그동안 나 몰래 이런 생활하니까 기분 좋았니? 저 여자애들이 온갖 애교 부리면서 아빠라고 하니 무뚝뚝한 내 아들이 꼴 보기 싫었겠지. 당신은 정말 까도 사람 놀래키는 재주 하나는 타고난 것 같다.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본 이 상황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모두 눈에서 피눈물 흘릴 날이 분명 찾아올 거다. 무슨 말을 그리 무섭게 하는 거야? 우리 딸들이 지금 당신 때문에 떨고 있잖아. 어차피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화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결정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이제 나랑 그만하자. 솔직히 나도 두 집 살림하는 거 그동안 쉽지 않았거든. 우리 딸들한테 떳떳하지도 않아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데. 돈 걱정은 하지 마.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지원을 전부 다 막아버리고 내쫓아 버릴 거니까 그런 비참한 모습 당신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그냥 쥐어주는 돈 가지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해요. 그동안 많이 해 드셨잖아요. 이제 저희도 좀 떳떳하게 지내고 싶다고요. 솔직히 두 사람 사이도 안 좋으면서 뭐하러 질질 끌고 가며 살아요? 그냥 이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돈 주겠다는데 나 같으면 바로 위자료 받고 각자 살 길 갈 것 같네요. 첩주제에 지금 내 앞에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아직까지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한 번만 더 선 넘는 행동하면 머리들 전부 다 뽑아 버릴 줄 알아. 이 문제는 당신이랑 단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조금 있다가 시부모님 댁으로 당장 튀어와. 원하는 대로 가겠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아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고 싶지 않았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오래 있어봤자 아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걸음을 옮겼고 시부모님께서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와 아들이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이자 많이 당황하신 듯 급하게 집으로 들여보내줬네요. 시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한참의 고민 끝에 결국 좀 전에 두 눈으로 목격한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셨던 시부모님께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시모는 시부의 표정을 살피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가정에 충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남편이 저질러 버려서 많이 놀라셨고 분노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남편의 행동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너무 큰 죄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희생한 저에게 엄청난 배신을 안겨준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괴로워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제 아들을 따로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이런 심각한 일을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일을 버려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될 것을. 이제 어쩔 거야? 너는 뭘 원하길래 무작정 벌려만 놓는 거냐고. 저번에 선민이 중퇴 문제 때문에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내 아들을 얼마나 펴르고 있는지 아니? 네가 눈치도 없고 하는 짓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했던 거다. 내조도 잘하고 여우 같은 짓 좀 해야 남자들이 우리에서 튕겨나가지 않는 건데
너는 기도 너무 세고 집안의 가장을 떠받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내 아들이 온전히 집에 머무르겠냐고. 어머님이 저희 부부 사이를 얼마나 잘 아신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일을 위해서 안 한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이는 저에게 항상 부족한 점들만 얘기하며 가정부 취급만 했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저에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해준 적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지적만 하는 그런 인간한테 제가 뭘 더 해줄 수 있냐고요. 처음에는 저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죽는 신용까지 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제가 죽길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제 두 눈으로 그이가 무너지는 걸 똑똑히 보고 눈 감을 거라고요. 얘가 지금 말하는 것 봐라. 너 아주 우리 집안을 말아먹을 작정이구나. 내가 이래서 너 이 결혼 반대했던 거야. 이참에 잘 됐네. 새로운 며느리 받아들이고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내쳐야 되겠다. 나는 내 아들 편이니 그런 줄 알거라. 그렇게 하시던지요. 어머님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거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누가 무너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모는 제가 더욱더 강하게 나오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계셨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엎어치나 매치나 좋아질 거 하나 없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시모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 애쓸 필요 없다 생각했네요. 그렇게 점점 안 좋은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는데 시부가 방에서 제 아들과 함께 나왔는데 아들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부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걸로 봐선 집에 들어올 것 같지 않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를 하던지 남편이 시댁에 들어오면 그때 다시 연락 주겠다고 저희를 돌려보내셨어요. 저는 시부의 말을 순순히 따랐고 아들은 시부와 단둘이 대화를 주고받은 뒤 무언가 심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아들은 자기 아빠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 보였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편으로 이혼 서류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이혼 의사가 있다면 그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면서 더 이상 저와 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시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시간이 지나서도 남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셨어요. 분명 어떠한 액션을 취해 주셔야 하는데 남편은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시부와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물어봤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길래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덧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까지 끝마치게 되었네요. 저 또한 아들의 앞날이 밝아지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날까지 숨죽이며 언젠가 찾아올 때를 기다리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핸드폰 프로필 사진에 제 아들이 아닌 혼의 자식인 두 여자애들과 함께 찍은 걸 배경사진으로 올려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분명 제 아들도 확인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혼의 자식인 두 딸들에게는 석사 과정까지 밀어주면서 제 아들은 고등학교 때 중퇴시키려 했던 그때의 상황이 떠올라 아들 몰래 눈물을 훔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때를 기다려오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시모는 췌장암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는 서로 남남처럼 서로를 무시한 채 각자 할 일들을 하면서 시모의 장례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남편과 따로 무언가 알 수 없는 대화를 저 몰래 주고받고 있었고 남편이 돌아간 뒤 시부는 저에게 걸어와 다음날 아들과 함께 알려주신 주소로 와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들과 함께 알려주신 주소로 도착한 곳은 어느 한 중개소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가 중개소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시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제 아들 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셨고 시부가 서류 하나를 건네주셨고 아들은 서류를 건네받아 가방 안에서 사각으로 된 직인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네요.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저 서류를 왜 저놈한테 건네주는 거냐고요?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저 건물은 이제 제 소유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제 아들에게 회사 건물을 넘겨주냐고요? 지금 아버지가 하신 행동이 무얼 뜻하는지 알고 행동하신 거죠? 회사 운영권을 지금 제 아들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건데요? 몰라서 물어? 선민이가 어렸을 적에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사 대표로 너보다 더 큰 힘이 생겼다. 우리 회사 임원들 전부 두 집 살림하면서 가족을 버린 너보다 그동안 착실하게 자신의 길을 위해 앞만 달려온 내 손자가 대표 자리에 더욱더 적합하다고 모두가 비밀리에 추첨을 했고 만장일치의 결과를 얻게 됐다. 이제 선민이가 우리 회사 대표고 나는 앞으로 선민이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앞길을 닦아줄 생각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세운 계획이다. 네가 두 집 살림 하다가 들키게 된 날 그때 선민이와 따로 대화한 게 뭐였는지 알아? 너에 대한 복수를 목표로 달려가라고 얘기했다.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선민이한테는 너한테 복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회사의 대표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내 옆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많은 임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한테는 모든 걸 주지 않을 거고 내 손자가 대표가 되면서 구조 조정이 있을 거다. 당연히 너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가줘야만 될 것 같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있지. 너와 두 집 살림했던 그 가족들 전부를 지금 당장 이 자리로 불러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다 뉘우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정리한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마.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오늘로써 끝이다. 시부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지만 남편은 시부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며 자기가 꾸린 두 집 살림하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된다고 남편은 되려 큰소리 치더니 중개소를 뛰쳐나갔네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시부의 회사에서 퇴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부가 가진 재산과 권력보다 자신이 꾸린 또 다른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모든 게 정리가 된 이후 아들은 어느새 대표의 자리에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시부가 저와 제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된 건지 남편이 어느 날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거짓골을 하고 고개를 떨군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떵떵거리며 모두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남편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가진 거 하나 없이 빈털터리로 빚만 한가득 쌓여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대장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도움을 받으려고 온 거였고 두 집 살림하던 가족들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더니 전부 다 남편을 버리고 해외로 떠나 버렸다고 하네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 아들은 남편이 대장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언젠간 알게 되겠지만 미리 알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전 남편의 대장암 치료를 도와주지 않는 게 잘못된 건가요? 완치되면 짐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올까봐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네요. 그렇게 하는 게 벌 받는 행동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끝까지 사람 힘들게 하는데 하루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